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박물관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영국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뭘까요? 익수지 씨? 다른 나라 백작이 또 파갔어요. 네. 화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왠지? 대화재? 지진이 났다. 바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등장입니다. 그 라이벌 등장. 네. 얼마 전에 피라미드 앞에서 제가 오. 지수의 꽃춤을 추고 왔죠. 거기까지 가서 들어가 보셔야지 거기서 춤을 추다 아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들어가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근데 왜 루브르 때문에 긴장을 해요?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가의 궁전이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1793년에 국가 소유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네, 궁전이었으니 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어쩌요? 화려한 미술품은 또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럼 이번엔 이제 파리로 가보시죠. 나 저거 탔잖아. 진짜요? 탔잖아. 한강. 세네강변에 이 루브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뭐 정말 이게 건물이 한 2km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그렇고 와. 계속 세네강변에는 루브르만 보일 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엄청 커요 선생님. 예, 부지가 10,000평이 넘고요. 그 총 동선의 길이가 뭐 60km가 60km 요? 넘는 곳입니다. 하루 안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루브르의 심장이 된 유리 피라미드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인증샷을 찍는 사람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고요. 하루 최대 3만 명까지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박물관 안에 방금 들어가셨고요. 뭐 이런 조각품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드농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모트라크의 니케 이 조각상이 우리를 뭐 환영하듯이 반겨주죠. 교과서 예, 작품. 밀로의 그 비너스는 거의 뭐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루브르의 최고 스타라고 하면 모나리자입니다. 네. 루브르 승! 와. 네.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저 모나리자 보고 왔을 때 저는 작아서 놀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모나리자. 쉽게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루브르 궁전 안에 가장 화려한 방인데요. 이 방을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으로 쓰겠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문이 적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들어가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방인가요? 거의 황금으로 보이는 진짜 요거예요? 아름다운 방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술 네, 작품. 대단하죠. 여기 가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고개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볼 게 너무 가봤어요, 이 생각. 들어가봤어요? 네, 유일하게 가본. 그럼 저 진짜 금이에요? 저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진짜 금인가요? 금칠은 아니고요. 금을 얇게 펴서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가야 저 정도의 그 아름다운 천장 장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하다. 그러니 영국이 굉장히 긴장할 만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공간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이 피해 박물관이라는 별칭도 얻게 됩니다. 피해 방법. 아니요? 피? 왠지? 아니 프랑스도 남의 나라 유물을 다 그냥 약탈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다 집어 영국 프랑스가 옛날 제국주의였지.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고 얼마 후에 루브르 박물관도 권력을 과시하는 선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프랑스?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나폴레옹. 제국 나중에 황제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황제? 예,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가져간다. 지금 중앙에 모든 약탈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나폴레옹처럼 보이는데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탈리아 유물을 약탈해가는 그 모습을 담은 그런 사파입니다. 신문 만평 같은 예. 그런 거. 아, 쌤, 그 뒤쪽에
이 어떤 성직자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교황님의 모습입니다. 아. 교황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뺏기는 입장인데 엄청 화가 났을 텐데. 속수무책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그때 약탈한 작품의 수가 5,000점이 이제 넘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 모나리자도 나폴레옹이 약탈해서 가져간 작품인 거예요? 네, 모나리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16세기 프랑스를 지배했던 국왕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하는데요. 이때 다빈치가 프랑스로 가면서 가져갔고요. 그때 아마 프랑스 왕실 소유의 작품으로 넘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래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지금만큼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사건이요? 정답. 사건이 하나씩 있네. 누군가가 모나리자 그림에 오물을 투척을 해. 아니면 원래 눈썹이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잘못해서 지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실수로 지워서 우리가 다 그래서 유명한 거야. 너네 뭐 눈썹 없는 걸로. 도둑 맞은 거 아닐까요? 도둑 맞은 거. 도둑 맞았어요? 그림이 사라진 겁니다. 뭐야? 없어졌어요, 오른쪽 그림. 당시 유럽 미술관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미술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작품을 모사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루브르도 이런 걸 허용해줬고요. 그런데 1911년 8월 21일 루브르 휴관일에 모나리자가 사라진 겁니다. 휴관이래. 예. 이 생각보다 이제 그림이 작잖아요. 이 작아서 그랬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고요. 에? 인지도가 없었던 거니까 그때는. 이 모나리자가 사라진 걸 누가 발견했냐? 네. 바로 그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모나리자를 모사하러 온 화가 한 분이 가보니까 모나리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나. 아, 쌤 다른 건 안 없어지고 모나리자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이런 거는 보통 경비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조 페루자라는 인물인데요. 예상대로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 2년간 기능공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빈첸조 페루자가 이 작품을 훔치는 과정을 그 주변의 사파에다 지금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그가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그 작업복 안에다가 이 작품을 넣어서 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랬대요? 뭐 이유가 밝혀졌나요? 범행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나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이탈리아의 국보를 다시 이탈리아로 가져왔을 뿐이다. 소위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돈 받은 거. 정의로움. 아하. 뭐 결국 그의 이러한 어떤 변명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를 굉장히 동정하게 됐고요. 이 때문인지 그가 이제 받은 형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 7개월만 복역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모나리자가 다시 발견되고 나서 이탈리아 곳곳을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하게 됩니다. 돌려주긴 돌려주되 이 작품을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면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년 만에 모나리자는 루브르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야, 그럼 그렇게 순회 전시도 하고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가치가 엄청 올랐구나. 유명해졌어. 인지도가 확 올라갔네.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언론이 모나리자가 없어졌다고 굉장히 크게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일면마다 모나리자 작품을 대문짝만하게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올려서 배포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좀 분명하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루브르의 대표적인 미술품으로 사랑받고 있죠. 네.